여러분, 제발. 지긋지긋한 기침 때문에 독한 약부터 습관적으로 드시는 일, 이제는 제발 멈추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건강주치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지훈입니다. 오늘은 병원이나 제약회사가 굳이 알려주지 않는 우리 집 냉장고 속 재료 하나로 폐 건강을 되찾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멀리 사시는 제 부모님을 모시는 아들의 마음으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만 진심을 담아 준비했습니다. 비싼 영양제나 수십만 원짜리 보약. 사실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부엌에 있는 아주 흔한 이것 하나면 충분하거든요. 그저 달콤한 설탕물이라고만 오해받던 이 재료가 딱 3일만 제대로 사용하면 죽어가는 폐를 살리는 기적의 명약이 됩니다. 얼마 전 저를 찾아오신 70살의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가래가 목에 딱 붙어서 떨어지질 않고 기침이 너무 심해서 사랑하는 손주들이 놀러와도 감기 옮길까봐 안아주지도 못한다고 눈물을 글썽이셨죠. 3년 동안 병원 약을 달고 사셨지만 끊으면 또다시 시작되는 기침 때문에 밤잠도 설치셨다고 해요. 어르신,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분께 처방해드린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이제는 기침 없이 밤새 편안하게 주무십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꽉 막힌 가래와 기침을 싹 녹여줄 이것의 황금 조합법을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할까요?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뵙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원장님, 꿀도 결국 설탕물 아닌가요? 단 거 먹으면 당뇨 수치 올라가서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하고 걱정 섞인 목소리로 물으십니다. 우리 자녀분들이나 부모님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실 거예요. 꿀은 그냥 달콤한 맛으로 먹는 간식일 뿐이지 이게 어떻게 약이 되냐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흔히 사는 하얀 백설탕과 벌들이 자연에서 가져온 꿀은 근본부터가 완전히 다른 물질입니다. 백설탕은 화학적인 공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정제당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인슐린 수치를 급격하게 높이고 염증을 유발하는 주범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평소에 설탕은 가급적 줄이시라고 입버릇처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꿀은 다릅니다. 꿀은 벌들이 꽃가루를 채집해서 자기 몸속에 있는 효소로 한번 분해시킨 일종의 천연 소화식품입니다. 꿀 속에는 단순히 단맛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가지의 천연 효소와 미네랄 그리고 비타민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폐와 기관지에 보약이 되는 이유는 꿀 속에 들어있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플라보노이드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속의 나쁜 염증을 씻어내고 세포의 노화를 막아주는 아주 귀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꿀은 액체로 된 설탕이 아니라 자연이 준 천연 항생제이자 최고의 염증 치료제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꿀은 백설탕에 비해 혈당을 올리는 속도가 완만하고 적당량만 잘 활용한다면 오히려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직접 진료했던 70살의 최 어르신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최 어르신은 3년 동안 만성 기침을 달고 사셨습니다.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하셔서 가슴 근육이 다 아플 정도였고 밤에는 잠을 못 주무셔서 얼굴이 늘 헬쑥하셨죠. 병원을 아무리 다녀도 그때뿐이었습니다. 독한 항생제와 기침약을 드시면 잠시 괜찮아졌다가 약을 끊으면 귀신같이 다시 기침이 시작됐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몸이 망가졌나 보다 하고 거의 포기 상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제가 처방해드린 건 특별한 신약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질 좋은 꿀을 제대로 드시는 방법이었죠. 최 어르신께서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박 원장, 이 흔한 꿀물 한 잔이 내 병을 고치겠어? 하고 허탈하게 웃으셨죠.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대로 딱 3일만 드셔보시라고 간곡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다시 뵙게 되었는데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어르신의 얼굴색이 몰라보게 밝아지셨습니다. 얼마 전 저를 찾아오신 70살의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가래가 목에 딱 붙어서 떨어지질 않고 기침이 너무 심해서 사랑하는 손주들이 놀러와도 감기 옮길까봐 안아주지도 못한다고 눈물을 글썽이셨죠. 3년 동안 병원 약을 달고 사셨지만 끊으면 또다시 시작되는 기침 때문에 밤잠도 설치셨다고 해요. 물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꿀은 백설탕에 비해 혈당을 올리는 속도가 완만하고 적당량만 잘 활용한다면
오히려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직접 진료했던 70살의 최 어르신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최 어르신은 3년 동안 만성 기침을 달고 사셨습니다.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하셔서 가슴 근육이 다 아플 정도였고, 밤에는 잠을 못 주무셔서 얼굴이 늘 헬쑥하셨죠. 어르신,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분께 처방해드린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이제는 기침 없이 밤새 편안하게 주무십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꽉 막힌 가래와 기침을 싹 녹여줄 이거대의 황금 조합법을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할까요? 여러분, 제발. 지긋지긋한 기침 때문에 독한 약부터 습관적으로 드시는 일, 이제는 제발 멈추셔야 합니다. 병원을 아무리 다녀도 그때뿐이었습니다. 독한 항생제와 기침약을 드시면 잠시 괜찮아졌다가 약을 끊으면 귀신같이 다시 기침이 시작됐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몸이 망가졌나 보다 하고 거의 포기 상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제가 처방해드린 건 특별한 신약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질 좋은 꿀을 제대로 드시는 방법이었죠. 우리가 마트에서 흔히 사는 하얀 백설탕과 벌들이 자연에서 가져온 꿀은 근본부터가 완전히 다른 물질입니다. 백설탕은 화학적인 공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정제당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인슐린 수치를 급격하게 높이고 염증을 유발하는 주범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평소에 설탕은 가급적 줄이시라고 입버릇처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꿀은 다릅니다. 꿀은 벌들이 꽃가루를 채집해서 자기 몸속에 있는 효소로 한번 분해시킨 일종의 천연 소화 식품입니다. 꿀 속에는 단순히 단맛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가지의 천연 효소와 미네랄, 그리고 비타민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폐와 기관지에 보약이 되는 이유는 꿀 속에 들어있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플라보노이드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속의 나쁜 염증을 씻어내고 세포의 노화를 막아주는 아주 귀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꿀은 액체로 된 설탕이 아니라 자연이 준 천연 항생제이자 최고의 염증 치료제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비싼 영양제나 수십만 원짜리 보약, 사실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부엌에 있는 아주 흔한 이것 하나면 충분하거든요. 그저 달콤한 설탕물이라고만 오해받던 이 재료가 딱 3일만 제대로 사용하면 죽어가는 폐를 살리는 기적의 명약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건강 주치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지훈입니다. 오늘은 병원이나 제약회사가 굳이 알려주지 않는 우리 집 냉장고 속 재료 하나로 폐 건강을 되찾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멀리 사시는 제 부모님을 모시는 아들의 마음으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만 진심을 담아 준비했습니다.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뵙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원장님, 꿀도 결국 설탕물 아닌가요? 단 거 먹으면 당뇨 수치 올라가서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하고 걱정 섞인 목소리로 물으십니다. 우리 자녀분들이나 부모님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실 거예요. 꿀은 그냥 달콤한 맛으로 먹는 간식일 뿐이지 이게 어떻게 약이 되냐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정말 신기하네요. 밤새 나를 괴롭히던 기침이 잦아들었어요. 목에 딱 붙어있던 가래가 부드럽게 넘어가더니 이제는 숨쉬기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하시면서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3년 동안 독한 약으로도 안 되던 일이 자연이 준 선물인 꿀 한 스푼으로 해결된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꿀이 기관지 점막을 촉촉하게 코팅해 주기 때문입니다. 건조하고 예민해진 목 안쪽을 꿀이 부드럽게 감싸주니까 작은 자극에도 터져 나오던 기침이 멈추는 것이죠. 게다가 꿀의 항균 작용이 기관지에 숨어있던 나쁜 세균들을 잡아주니 염증이 가라앉고 폐가 다시 숨을 쉬게 된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꿀이 기관지 점막을 촉촉하게 코팅해 주기 때문입니다. 건조하고 예민해진 목 안쪽을 꿀이 부드럽게 감싸주니까 작은 자극에도 터져 나오던 기침이 멈추는 것이죠. 게다가 꿀의 항균 작용이 기관지에 숨어있던 나쁜 세균들을 잡아주니 염증이 가라앉고 폐가 다시 숨을 쉬게 된 겁니다. 10년, 아니 20년 더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꿀은 단순한 설탕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약해진 폐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입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꿀의 진정한 가치를 믿어보세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귀한 꿀을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그 비법을 하나씩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왜 꿀이 우리 폐와 기관지에 그렇게 좋은지 그 과학적인 이유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옛날부터 좋다고 하니까 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아셔야 더 믿음이 가실 거예요. 제가 오늘 아주 명쾌하게 4단계로 나누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꿀이 가진 강력한 천연 항생제 역할입니다. 우리 몸에 기침과 가래가 생긴다는 것은 기관지에 나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전쟁이 벌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꿀이 우리 목을 타고 내려가면 그 과정에서 아주 소량의 과산화수소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상처가 났을 때 소독약을 바르면 보글보글 거품이 나면서 세균이 죽는 것 보셨죠? 꿀이 바로 우리 목구멍 안에서 그 소독약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꿀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숨어있던 세균들을 직접 사멸시키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을 잡아주는 아주 똑똑한 치료제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는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 염증 소방수 역할입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는 이유는 기관지가 붓고 빨갛게 달아올랐기 때문인데요. 꿀 속에 들어있는 풍부한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은 우리 몸의 염증을 잡아주는 아주 탁월한 성분입니다. 마치 불이 난 건물에 소방차가 달려와서 시원하게 물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활활 타오르던 기관지의 염증 불길을 꿀이 부드럽게 식혀주고 진정시켜줍니다. 이렇게 염증이 가라앉으면 붓기가 빠지고 자극에 예민해졌던 기관지가 다시 안정을 찾으면서 기침이 자연스럽게 잦아들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우리 목에 든든한 보호막을 씌워주는 과정입니다. 어르신들, 특히 새벽이나 아침에 찬 공기를 마시면 기침이 더 심해지시죠? 그건 기관지 점막이 건조해지고 얇아져서 외부 자극에 그대로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꿀을 드시면 꿀 특유의 끈적한 성질이 목 안쪽을 마치 실크 필름처럼 얇고 매끄럽게 코팅해줍니다. 부드러운 이불을 목 안에 덮어주는 것과 같아서 먼지나 찬 공기가 들어와도 목이 직접 닿지 않게 보호해줍니다. 밤에 주무시기 전에 꿀 한 스푼을 드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 보호막이 밤새도록 여러분의 목을 촉촉하게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가래를 시원하게 뱉어낼 수 있게 돕는 배출력입니다. 가래가 목에 딱 붙어서 아무리 캑캑거려도 안 나올 때 정말 답답하고 힘드시죠? 가래가 끈적끈적할수록 뱉어내기가 힘든 법인데 꿀은 이 끈적한 가래를 마치 물처럼 묽게 만들어주는 작용을 합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가래가 부드러워지면 가벼운 기침 한두 번만으로도 시원하게 밖으로 배출되죠. 목 안을 깨끗하게 청소해주기 때문에 목소리도 다시 맑아지고 숨쉬기도 훨씬 수월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런 효능들은 이미 세계적인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연구팀에서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했는데요. 기침이 심한 환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시중에서 파는 일반 기침약을 주고 다른 그룹은 천연 꿀을 주고 마지막 그룹은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화학 성분으로 만든 기침약보다 천연 꿀을 먹은 그룹이 기침의 빈도와 정도가 훨씬 더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여러분,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두 번째 단계는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 염증 소방수 역할입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는 이유는 기관지가 붓고 빨갛게 달아올랐기 때문인데요. 꿀 속에 들어있는 풍부한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은 우리 몸의 염증을 잡아주는 아주 탁월한 성분입니다. 마치 불이 난 건물에 소방차가 달려와서 시원하게 물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활활 타오르던 기관지의 염증 불길을 꿀이 부드럽게 식혀주고 진정시켜줍니다. 이렇게 염증이 가라앉으면 붓기가 빠지고 자극에 예민해졌던 기관지가 다시 안정을 찾으면서 기침이 자연스럽게 잦아들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우리 목에 든든한 보호막을 씌워주는 과정입니다. 어르신들, 특히 새벽이나 아침에 찬 공기를 마시면 기침이 더 심해지시죠. 그건 기관지 점막이 건조해지고 얇아져서 외부 자극에 그대로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꿀을 드시면 꿀 특유의 끈적한 성질이 목 안쪽을 마치 실크필름처럼 얇고 매끄럽게 코팅해줍니다. 부드러운 이불을 목 안에 덮어주는 것과 같아서 먼지나 찬 공기가 들어와도
목이 직접 닿지 않게 보호해줍니다. 밤에 주무시기 전에 꿀 한 스푼을 드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 보호막이 밤새도록 여러분의 목을 촉촉하게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가래를 시원하게 뱉어낼 수 있게 돕는 배출력입니다. 가래가 목에 딱 붙어서 아무리 캑캑거려도 안 나올 때 정말 답답하고 힘드시죠? 가래가 끈적끈적할수록 뱉어내기가 힘든 법인데 꿀은 이 끈적한 가래를 마치 물처럼 묽게 만들어주는 작용을 합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가래가 부드러워지면 가벼운 기침 한두 번만으로도 시원하게 밖으로 배출되죠. 목안을 깨끗하게 청소해주기 때문에 목소리도 다시 맑아지고 숨쉬기도 훨씬 수월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런 효능들은 이미 세계적인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연구팀에서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했는데요. 기침이 심한 환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시중에서 파는 일반 기침약을 주고 다른 그룹은 천연꿀을 주고 마지막 그룹은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화학 성분으로 만든 기침약보다 천연꿀을 먹은 그룹이 기침의 빈도와 정도가 훨씬 더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검증해온 자연의 힘을 이기기는 어려운 법입니다. 38세 의사인 제가 봐도 꿀은 그 어떤 약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기관지 치료제라고 확신합니다. 비싼 병원비 들여서 독한 약만 찾지 마시고 우리 몸 스스로가 치유될 수 있도록 이 마법 같은 꿀의 힘을 꼭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싸고 독한 약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 곁에 있는 천연 재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자, 그럼 이렇게 좋은 꿀을 단순히 물에만 타서 드시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겠죠? 지금부터는 제가 부모님께만 살짝 알려드리고 싶은 꿀의 효과를 2배, 3배로 키우는 특별한 조화법들을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해주세요. 다음 내용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박지훈 원장의 특별한 냉장고 약방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께만 살짝 알려드리고 싶은 꿀의 효과를 2배, 3배로 키워주는 황금조합 3가지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냉장고에 다들 있는 재료들이니까 오늘 영상 보시고 바로 한번 따라 해보세요. 이 즙을 하루에 2~3번 밥숟가락으로 한 스푼씩 천천히 음미하며 드셔보세요. 목이 칼칼하거나 가래가 끓을 때 드시면 목 안쪽이 시원하게 뚫리면서 기침이 잦아드는 것을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맛도 아주 달콤하고 시원해서 어르신들 입맛에도 딱 맞으실 거예요. 만드는 방법도 정말 간단합니다. 깨끗하게 씻은 물을 손가락 한 마디 정도로 작게 깍둑 썰기하거나 채를 썰어주세요. 그 다음 깨끗한 유리병에 담고 무가 푹 잠길 정도로 꿀을 넉넉히 부어주시면 됩니다. 뚜껑을 닫고 실온이나 냉장고에서 하루나 이틀 정도 숙성시키면 무에서 수분이 빠져나오면서 아주 묽고 달콤한 묵꿀즙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생마늘은 너무 맵고 위장에 자극을 줄 수 있죠. 첫 번째로 제가 가장 추천하는 조합은 바로 무와 꿀의 만남입니다. 기관지 점막의 방패라고 불러도 될 만큼 아주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무에는 시니그린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한데요. 이 성분이 약해진 기관지 벽에 마치 시멘트를 덧바르듯 아주 튼튼하게 보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드는 방법도 정말 간단합니다. 깨끗하게 씻은 물을 손가락 한 마디 정도로 작게 깍둑 썰기하거나 채를 썰어주세요. 그 다음 깨끗한 유리병에 담고 무가 푹 잠길 정도로 꿀을 넉넉히 부어주시면 됩니다. 뚜껑을 닫고 실온이나 냉장고에서 하루나 이틀 정도 숙성시키면 무에서 수분이 빠져나오면서 아주 묽고 달콤한 묵꿀즙이 만들어집니다. 이 즙을 하루에 2~3번 밥숟가락으로 한 스푼씩 천천히 음미하며 드셔보세요. 목이 칼칼하거나 가래가 끓을 때 드시면 목 안쪽이 시원하게 뚫리면서 기침이 잦아드는 것을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맛도 아주 달콤하고 시원해서 어르신들 입맛에도 딱 맞으실 거예요. 두 번째 조합은 면역력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찐 마늘과 꿀입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아주 강력한 살균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꿀의 항균 작용과 마늘의 살균력이 만나면 우리 몸속의 나쁜 세균과 바이러스를 잡아내는 힘이 어마어마해집니다. 게다가 마늘은 혈액순환을 돕기 때문에
폐와 기관지 구석구석까지 영양분이 잘 전달되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마늘을 찜기에 넣고 15분에서 20분 정도 푹 찌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늘을 찌게 되면 매운맛은 사라지고 식감이 아주 부드러운 밤처럼 변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가장 추천하는 조합은 바로 무와 꿀의 만남입니다. 기관지 점막의 방패라고 불러도 될 만큼 아주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무에는 시니그린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한데요. 이 성분이 약해진 기관지벽에 마치 시멘트를 덧바르듯 아주 튼튼하게 보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조합은 폐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계피와 꿀의 만남입니다. 계피는 따뜻한 성질을 가진 아주 귀한 약재입니다. 기침이 오래가면 기관지가 차가워지고 혈류량이 줄어드는데 계피가 이 부분을 아주 따뜻하게 녹여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좋은 꿀을 단순히 물에만 타서 드시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겠죠. 지금부터는 제가 부모님께만 살짝 알려드리고 싶은 꿀의 효과를 2배, 3배로 키우는 특별한 조합법들을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해주세요. 다음 내용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에 계피 가루 반 스푼과 꿀 한 스푼을 잘 섞어서 드셔보세요. 이때 제가 뒤에서 다시 강조하겠지만 물의 온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찐 마늘의 껍질을 벗겨 유리병에 담고 꿀을 가득 채운 뒤 일주일 정도만 숙성시켜 보세요. 마늘이 꿀을 듬뿍 머금어서 아주 맛있는 보약이 됩니다. 하루에 2-3알씩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빈속에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까요. 꼭 식후에 챙겨 드시는 것 잊지 마세요. 환절기마다 감기를 달고 사시는 분들께는 이보다 더 좋은 보약이 없습니다. 세 번째 조합은 폐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계피와 꿀의 만남입니다. 계피는 따뜻한 성질을 가진 아주 귀한 약재입니다. 기침이 오래가면 기관지가 차가워지고 혈류량이 줄어드는데 계피가 이 부분을 아주 따뜻하게 녹여줍니다. 팔팔 끓는 뜨거운 물이 아니라 손을 넣었을 때 따뜻하다 싶은 정도인 40도 이하의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 계피 꿀차 한 잔을 마시면 밤새 굳어있던 폐가 부드럽게 풀리면서 호흡이 한결 가벼워지실 겁니다. 두 번째 조합은 면역력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찐 마늘과 꿀입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아주 강력한 살균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꿀의 항균 작용과 마늘의 살균력이 만나면 우리 몸속의 나쁜 세균과 바이러스를 잡아내는 힘이 어마어마해집니다. 게다가 마늘은 혈액순환을 돕기 때문에 폐와 기관지 구석구석까지 영양분이 잘 전달되게 도와줍니다. 찐 마늘의 껍질을 벗겨 유리병에 담고 꿀을 가득 채운 뒤 일주일 정도만 숙성시켜 보세요. 마늘이 꿀을 듬뿍 머금어서 아주 맛있는 보약이 됩니다. 하루에 2-3알씩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빈속에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까요. 꼭 식후에 챙겨 드시는 것 잊지 마세요. 환절기마다 감기를 달고 사시는 분들께는 이보다 더 좋은 보약이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꿀의 황금 조합들을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더 남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들의 마음으로 드리는 박지훈 원장의 신신당부사항입니다. 귀한 꿀을 드실 때 반드시 지켜야 할 4가지 수칙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꿀은 반드시 한 김 식힌 미지근한 물에 타셔야 합니다. 꿀의 생명력을 그대로 섭취하기 위해서는 미지근한 온도가 정답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또한 시중에 파는 가짜 꿀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설탕물을 벌에게 먹여서 만든 사양꿀이나 인위적으로 색소와 향을 섞은 가짜 꿀은 오늘 말씀드린 효과를 낼 수 없습니다. 조금 가격이 있더라도 믿을 수 있는 양봉 농가에서 직접 구매하시거나 탄소 동위원소 수치가 명확한 진짜 꿀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르신, 사실 지금까지 평생을 자식과 손주들 뒷바라지 하시느라 정작 본인 몸은 제대로 돌보지 못하셨잖아요.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꿀 속에 들어있는 살아있는 효소와 영양소들은 열에 아주 취약합니다. 60도가 넘는 뜨거운 물이 닿는 순간 꿀의 귀한 성분들은 다 파괴되고 그냥 단맛만 나는 설탕물로 변해버립니다. 오늘 영상을 마치기 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딱 3가지만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첫째, 기관지의 방패인 묵꿀즙을 잊지 마세요. 둘째, 면역력을 높여주는 찐 마늘 꿀절임을 챙겨 드세요. 그러니까 꿀은 반드시 한 김 식힌 미지근한 물에 타셔야 합니다. 꿀의 생명력을 그대로 섭취하기 위해서는 미지근한 온도가 정답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는 당뇨 환자분들을 위한 가이드입니다. 꿀이 설탕보다 건강에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당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당뇨 수치가 조절되지 않거나 인슐린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한 후에 드셔야 합니다. 만약 수치가 안정적이라면 하루에 밥숟가락으로 한 스푼 이내의 소량만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강을 위해 먹는 꿀이 오히려 혈당을 높이는 원인이 되면 안 되니까요. 항상 적당량을 지키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신장이 약하신 분들을 위한 조언입니다. 꿀에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일부 들어 있습니다. 건강한 분들에게는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해 줘서 아주 좋지만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만성 신부전증 환자분들에게는 칼륨 수치가 올라가는 것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신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꿀을 과하게 드시기보다는 아주 소량으로 즐기시는 것이 좋고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 수치를 체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 사랑스러운 손주들을 위한 주의사항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손주들이 기침하면 좋다는 생각에 꿀을 먹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돌이 지나지 않은 연가들에게 꿀은 절대로 금물입니다. 꿀 속에 들어있을 수 있는 보툴리누스균의 포자가 장 기능이 완성되지 않은 아기들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귀한 손주들의 건강을 위해 돌전에는 꿀을 절대로 먹이지 마세요. 또한 시중에 파는 가짜 꿀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설탕물을 벌에게 먹여서 만든 사양꿀이나 인위적으로 색소와 향을 섞은 가짜 꿀은 오늘 말씀드린 효과를 낼 수 없습니다. 조금 가격이 있더라도 믿을 수 있는 양봉 농가에서 직접 구매하시거나 탄소 동위원소 수치가 명확한 진짜 꿀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녁 당장 무 하나 사셔서 꿀에 담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폐를 살리고 10년 더 건강한 웃음을 되찾아 드릴 겁니다. 다음 장에서는 오늘 내용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마지막 셋째, 꿀의 영양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40도 이하의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지긋지긋한 기침과 가래에서 해방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 사랑스러운 손주들을 위한 주의사항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손주들이 기침하면 좋다는 생각에 꿀을 먹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돌이 지나지 않은 연가들에게 꿀은 절대로 금물입니다. 꿀 속에 들어있을 수 있는 보툴리누스균의 포자가 장 기능이 완성되지 않은 아기들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귀한 손주들의 건강을 위해 돌전에는 꿀을 절대로 먹이지 마세요. 두 번째는 당뇨 환자분들을 위한 가이드입니다. 꿀이 설탕보다 건강에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당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당뇨 수치가 조절되지 않거나 인슐린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한 후에 드셔야 합니다. 만약 수치가 안정적이라면 하루에 밥숟가락으로 한 스푼 이내의 소량만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강을 위해 먹는 꿀이 오히려 혈당을 높이는 원인이 되면 안 되니까요. 항상 적당량을 지키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신장이 약하신 분들을 위한 조언입니다. 꿀에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일부 들어 있습니다. 건강한 분들에게는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해 주어서 아주 좋지만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만성 신부전증 환자분들에게는 칼륨 수치가 올라가는 것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신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꿀을 과하게 드시기보다는 아주 소량으로 즐기시는 것이 좋고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 수치를 체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이 조금 많죠. 하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자연이 준 가장 달콤한 선물인 꿀을 올바른 온도에서 내게 맞는 조합으로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른 누구도 아닌 여러분 자신을 위해 딱 5분만 투자해주세요. 어르신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내시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 어떤 보약보다 큰 선물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에 어떤 것부터 시작해보고 싶으신가요? 지금 바로 댓글에 묵꿀즙
또는 꿀마늘이라고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으면서 어르신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기침 때문에 밤잠 설치는 친구분들이나 가족들 단체 채팅방에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첫 번째는 온도의 비밀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꿀을 팔팔 끓는 뜨거운 물에 타 드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에 어떤 것부터 시작해보고 싶으신가요? 지금 바로 댓글에 묵꿀즙 또는 꿀마늘이라고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으면서 어르신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기침 때문에 밤잠 설치는 친구분들이나 가족들 단체 채팅방에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따뜻한 건강 주치의 박지훈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밤 기침 없이 편안하게 숙면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건강한 정보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